배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곳에서 청구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임기 초에는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 가는 게 좋겠다. 특히 그렇죠.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부와 갈등을 빚는 양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속도 이렇게 조절을 하죠. 판단을 한 것 같죠. 그렇죠. 최근에 지난 12일에 본회의 안건 처리 문제를 가지고 박찬대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의견을 물었는데 형사소송법,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등 이게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추경, 처리, 특검, 원활한 출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달라. 네. 취지가 속도 조절인가요? 그렇죠. 완급 조절이죠.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사람들 임명하고 네. 자기 사람들 많이 어차피 KBS도 7대4 아닙니까? MBC도 6대3인데 뭐 고칠 필요가 없지요. 과거 문재인 정권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그때 야당이 그 민주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인가 합의해가지고 방송 3법 아주 잘 고치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지금 나온 것과 엇비슷하게. 예. 그런데 딱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그런 것은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야 되겠느냐. 이 공영방송으로서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죠. 그러고는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마다 달라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군 쪽에서도 원치 않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이게 지금 경색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법원에서 다 재판 중단하고 있잖아요. 굳이 알아서 끼고 있는데 굳이 뭐 여기서 다 자체 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더 이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별로 뭐 마땅하지 않을 테고. 그렇죠. 출범 초부터 이렇게 갈등을 빚는 양상을 빚는 것은 원활한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착 단계, 안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 처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 조직법 여기는 결국은 이제 대법관 수 늘리자는 문제. 그렇죠. 30명으로 늘리는 거죠. 형사소송법은 아예 재판 중지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는 거죠. 행위 자체를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임기 다음에라도 이후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번에 이 서울 고법 파기환송심도 추기일을 지정한다고 했어요. 추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장동 재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는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재판을 중단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나면은 재판을 중지예요, 속개를 중지.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해서 그 만약 무죄 판결. 전에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어차피 임기 중에 해결을 해가지고 임기 5년 내에 이제 여유 있을 때 하겠죠. 여유 있을 때 해서 아예 싹. 근데 아주 나중으로 또 미루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임기 중간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쨌거나 간에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할 거예요. 당연하죠. 예. 국회의원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그럼요. 때 처리를 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공직자선거법 이런 것을 바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은 여론이 악화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자기 셀프 면제법 아니냐 이렇게 다들 셀프 방탄법이라고 그러죠. 네. 예, 방탄법. 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64% 아닙니까? 출구조사예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44대 뭐 46으로 오피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법을 처리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속도 조절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상당히 강경파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 비명 행사, 친명 행제하는 그 공천을 주도한 거죠. 간사로서 네. 주도를 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김병기를 선택한 거예요. 네.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정책 입법,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좀 국민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나?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겠죠. 예, 검찰 개혁법안 맞습니다. 4개 예. 이렇게 이런 그게 것들은 핵심이에요.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선거법이다 뭐다 걸려 있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네. 검찰의 힘을 확 빼버려야. 그러니까 검찰을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으로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직속으로 만드니까 국가수사위원회 그게 얼마든지 거기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다. 그 공안위원회에서 다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걸 독립적으로 둬야지? 어느 나라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은 저 행안부 장관 밑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얼마든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도 고쳐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 딱 한 사람 아닙니까? 개별적인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참여를 할 수가 없는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간섭할 수 있더라고요. 수사에 있어서. 거기가 아주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무총리나 어떤 사람은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그걸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 산하에 있으나 총리 산하에 있으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이건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위헌적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검찰을 이렇게 다 찢어놓고서 지금 6개월 이내에 빠르면 3개월 이내에 법안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 박사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 거예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하실 때 제일 반발했던 게 뭐냐면 속도예요. 네. 이렇게 빨리 통과시킬 일입니까? 수기 과정을 거쳐야죠. 예. 아니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기잖아요. 예. 공론화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공소청이 무슨 기능을 하고 중수청이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국가수사위원회가 뭔지. 국민들만 피곤합니다. 예를 피곤한 들면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경우 수사기관이 많으면 서로 밀어요. 좋은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골치 아픈 것은 다 우리 속은 아니에요. 저리 가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하고. 그리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제일 좋은 거예요. 수사기관이 층층이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변호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힘을 쓰고 그럼요.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뭐 유연성 여부야 저희가 따질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대법관 30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분이 뭡니까? 워낙 재판 숫자가 많으니까 대법관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건데 대법관이 이렇게 하잖아요. 대법관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의 판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 전임 대법관이 김선수 아닙니까? 이야기를 민변 하잖아요. 회장 출신. 그 사람이 제가 그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법관 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1심 판사 많이 늘려갖고 재판을 빨리 하고 또 거기서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학생들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교장 숫자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우리나라에 몇 배입니까? 그 대법관이 9명인가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14명. 그러니까요. 아니 철저하게 지방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 지방법원과 중재라든지
상사 중재 기능을 강화하면 되잖아요. 답은 이미 그러니까요. 나와 있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법관 3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릴 필요도 없는 게 지금 14명입니다만은 지금도 진보 대법관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6월입니다만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대법관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진보 쪽으로 성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안 바뀌어도 뭐 30명 늘려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관련 이런 문제들은 거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리가 더 필요하대요. 들어갈 사람들이 많구만. 나도 대법관 자리가 더 필요하다. 봐줄 사람이 또 많거든요. 예. 또 열몇 자리 가지고는 안 된대요. 민변이라든가 이 사법부 출신들은 대법관 한번 해보는 게 아유. 최고 희망사항 아닙니까? 대법관이면 그 국가의 법치 이 개통의 간판 아닙니까? 대법관이면 대법관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아니라도 지금은 뭐 로스쿨이라든가 김남국이도 왜 안 오고 싶겠습니까? 최강욱이는 또 거기는 이제 법무관 출신입니다만 왜 안 오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해주려면 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유시민이나 김호중이 아니 꼭 그 법조인만 왜 대법관을 하느냐? 법률 경력이 많고 자기들처럼 인품이 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다가 그렇게 또 여론에 호된 질책을 문매를 맞았죠. 문매를 맞아버린 그것도 판사 출신의 법무장관까지 한 박범계가 내놓은 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참 법무장관까지 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임기 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라든가 또 하나는 본인이 또 그걸로 당선이 됐으니까 내란 척결 예. 세계의 특검이 발족했으니까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고 또 추경도 21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추경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5만 원씩 전부 또 풀면은 그것만 해도 13조 아닙니까? 네. 또 지역화폐도 또 엄청나게 푼다는 있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상공인도 두텁게 지원한다니까 엄청나게 한은에서 돈을 찍어내야겠네요. 저는 뭐 지원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원받고 싶습니다. 25만 원 나오면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전 국민한테 다 준다니까. 아니요, 지금 또 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재용 네. 삼성그룹 회장한테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전 국민한테 주는 거니까 누구는 뺄 수 없잖아요. 그럼 받겠네요. 더군다나 자서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네. 읽으셨다는데 네. 거기 25만 원 줘야죠. 자서전. 저도 소상공인이고 지금 이 유튜브 운영도 어려운데 좀 두텁게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두터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